자, 계속해서 재산세 보통 징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앞에서 우리 취득세, 등록변호세, 신고납부가 가장 기본이 돼 있었죠. 그래서 취득세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었고요. 등록변호세는 등기 등록을 하려는데 사실상 미리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런 취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즉 신고납부라는 개념이었었고요.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취득세에서는 미신고 전매 등에 있어서 100분의 80이라는 중가산세라고 하는 거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고 미보조는 100분의 10. 자, 등록면허세 납부만 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 과세관청에서 납세 고지서 송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될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해서 먼저 부과라고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인 재산의 재산세는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한다. 바로 지방세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역시 좀 특이했었죠. 부동산의 소재지가 원칙적인 납세지가 될 텐데 그 불분명할 때는 바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이런 거 있었고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소액 부징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답은 아니고요. 기본 상식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해야 될 게, 자, 징수 등에 관한 주제, 먼저 납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까 우리 사실상 소유자라든가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될 텐데,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관청 지자체에서 납세 고지서 송달 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세금 날 때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내야 되죠. 그 기한 내에 이걸 우리가 납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 총론 영역에서 논의할 때 납기를 지키지 않게 되면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걸 우리가 가산금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납기 외우셔야 됩니다. 미리 결론이요. 자, 주택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먼저 건물 밑에 토지 있죠? 그죠? 토지 밑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먼저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건물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라고 하면 뭐부터 보여? 건물부터 보여.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 먼저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31일까지. 자, 건물분 재산세 납기라고 하는 것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내면 되는 거야. 과세관청에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 고지서 송달합니다. 뭐 그런 거다 사이트 있죠. 7월 30일. 토지는요? 9월달입니다. 9월달은 30일까지밖에 없어요. 9월 30일까지 됩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건물 먼저 내고 토지분 재산세를 낸다. 2달 있다가 2달까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죠. 토지 플러스 건물, 주거용 건축물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주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기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은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30일까지. 이게 원칙입니다.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출제 이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때는 7월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출제 이슈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이거 뭐 20만원도 중요한 쟁점이 될 테고, 이걸 9월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때 틀리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개쓰레기 같은 문제, 정말 더러웠던 문제가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7월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틀렸어요. 토지분 재산세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9월 30일이 납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일한 포인트. 다시 건물 먼저 내고요. 토지 나중에 냅니다. 7월 31일, 9월 30일. 주택은 원래 토지 플러스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반씩. 그런데 20만원 이하가 되면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징수등 관련된 첫 번째 포인트, 납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쉬워요. 근데 이제 양이 많아갖고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힘들죠. 한 번, 두 번 더 반복하시면 쉽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기. 그 다음 이제 컴퓨터 이렇게 분납 얘기죠. 분납. 자, 납부세액이 250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2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나중에 종부세는요 250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이게 작년인가 하고 바뀐 게 전에는 이제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가 먼저 바뀌고 지방세인 재산세도 250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과세 표준, C7의 시립. C라고 하는 것은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에서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산세가 점점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법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걸 예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시행을 유예하는 바람에 이 정부에서부터 결국은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세가 증액되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되죠. 문재인 정권에서 세금 늘린 부분들은 다음 정부 때 체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언제 법이 개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명박 서울시장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하던 시절 지하철 요금이 올랐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개 쌍욕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이 지가 지하철 안 들어가고 요금 올린다고 모질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 요금이라든가 버스 요금 혹은 택시 요금, 이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팍팍하고 하니까 누군가 씹고 싶어,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욕할 때 방향을 잘 보고 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뒤에서 비웃어.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 이하인 경우 250 초과한 부분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 초과일 때는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분납은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안 됩니다. 몇 번 보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 250 초과의 의미가 250 초과 500 이하인 경우와 500 초과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납의 범위가 특정되게 됩니다. 사실 분납은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 재산세 부분은 보통 흘러가는 지문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제, 물납. 물납은 쟁점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취득세, 분납, 물납 이런 거 없었죠? 등록면허세, 분납, 물납 없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분납, 물납이 있습니다. 나중에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있습니다. 250조금 6개월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시험 범주로 다루고 있는 세목 중에서 재산세만 물납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유의 제도예요. 아까 제가 뭐 지금 세금 늘어난다는 얘기하면서 분납 제도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조세성을 줄이기 위해서. 물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납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세목, 시험 범주 다른 세목인 중에서 재산세만 이슈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유력한 출제 포인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거거든. 그래서 물납 1000만 원 초과합니다. 자, 전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인이 물납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납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그거 받아주겠다 라고 허가가 있으면은 물납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1000만 원 초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시험 문제 출제 이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 어떤 분이 경기도 성남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 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할 테고요. 성남시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남시에도 땅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성남시에 재산세를 내기가 좀 곤란한 형편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남시에 토지라고 하는 것으로 분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물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 물납을 만약에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 물납 받아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제 이슈,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출제 포인트. 심지어 아까 제가 성남, 서울시 이런 예시 지문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청. 요게 29회 때인가 30회 때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고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물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 그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청장은 이 부분에서 물납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관리가 좀 곤란하다 라고 하면 도로가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동그라미 하지 마, 10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해당 시군구역,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누가 관리처분을 하는 거냐면 지자체 시군구청장이 관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만 변경 신청할 수 있고요. 뭐 그것도 이제 거부 처분할 수 있고 또는 변경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납 허가 신청할 때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만 충족하면 한 번 나가리 되더라도 한 번 더 물납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최근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서 최근 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입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물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감정가 혹은 개별 공시지가 혹은 개별 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 그런데 이걸 이제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일단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 현재 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물납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라고 하는 표현 중요합니다. 아마 물납을 출제한다면 앞으로 가장 유력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유력한 포인트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라는 표현이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마지막 주제인가요? 바로 가산금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 초판에 오타가 있는데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입니다. 원래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7월 30일까지, 토지는 9월 30일까지, 주택은 원래 반반인데 납월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됐을 때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기를 어기게 되면 연체료라고 해서 세법상은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물납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물납 허가 신청 10일 전까지 되거든요. 뭐 그러다 치고 물납 허가 신청을 토지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돼야 되는데 만약에 9월 15일날 물납 허가 신청을 했다 하십시다. 근데 행정관청에서 질질 끌다가 10월 2일날 물납 허가를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납기라고 하는 것이 토지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9월 30일이기 때문에 어겼잖아. 그럼 이때 가산금이 문제가 될 것이냐가 이슈예요.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했을 때 설령 10월 1일 물납 허가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위 가산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출제 이슈. 왜? 바로 등록면허세 얘기랑 연계가 되죠.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지 미리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만 했다라고 할지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기라는 개념이 있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원래 가산금이 문제가 됩니다. 물납 허가 신청을 법에 맞춰서 했는데 행정관청, 과세관청에서 물납 허가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 9월 30일까지 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10월 2일날 물납 허가가 있다. 즉 물납이 허가가 됐다라고 하면 설령 좀 늦어지더라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물납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조문제를 분석해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제를 내면은 얘들이 재산세로 넘어와서 비슷한 맥락의 지문을 찾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은 만들어집니다. 물론 기존 기출문제 그대로 내버리면 정말 감사한 문제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내더라도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문 보도 같은 거 보게 되면 족보 사고 팔고 그 A 대학에서 여기서 A 대학은 연대를 얘기합니다. 연대 일부 학생들이 선배가 되겠죠. 들한테 돈을 주고 족보를 사서 그걸로 뒤지게 공부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다. 뭐 그래 공정의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족보를 안 찾은 애가 모질인 거야. 족보 찾아봐야지. 보통 대학에서 그 시험 낼 때요. 출제위원 대학 교수들 자기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냥 중요한 건데 근데 작년 중요한 거 올해 중요한 게 바뀌질 않아. 그럼 작년 또는 2, 3년 사이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으면 빤히 문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해? 족보 찾아보는 거지. 돈을 주고 사는 거지. 학점 잘 받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사 보니까 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여튼
요즘에 기자들은 좀 모질이들 기자가 되는 게 많아. 왜? 대중들 자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지. 요즘 키워드 공정이니까. 하여튼 공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클릭질을 해요. 저도 클릭했습니다. 뭐가 공정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기출에 담은 쟁점과 또는 유사한 맥락의 내용들을 소화를 하고 있으면은 출제위원들이 기존 문제를 아무리 바꿔서 내려고 할지라도 다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자, 해서요. 징수 등 관련해서 dum납과 물납이라고, 특히 이제 물납이라는 쟁점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재산세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종부세, 종합소득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